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하지만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명령. 완벽한 모순이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명령이 있을 수 있을까? 1945년 3월 10일 도쿄 대폭격으로 도쿄의 600만 인구는 200만 명이 되었다. 더 이상 일본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 수 없다며 히로히토 덴노는 대본령의 항복을 명령했다. 하지만 인종우월주의 미국은 무조건 항복만 강요했다. 히로히토 덴노는 일본의 최고 수계. 따라서 무조건 항복하면 히로히토 덴노가 처형당한다. 덴노의 처형은 일본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유일한 항복 조건. 때문에 히로히토 덴노의 항복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절대로 따를 수 없는 완벽한 모순이 되었다. 역사의 아이러니. 히로히토 덴노는 결국 처형당하지 않았다. 1944년 7월 사이판 함락 이후 일본은 덴노 살리려고 그렇게나 아둥바둥했는데 자신이 처형당해도 좋다며 무조건 항복하라는 히로히토 덴노의 모순된 명령에 일본은 소련에게 러일 전쟁으로 빼앗은 땅 다 돌려주겠다며 제발 덴노 살려달라고 항복 중재 요청을 했다. 모순은 여기까지다. 영상이 너무 짧으니 역사의 가정을 해보자. 역사의 가정이 잘못된 것은 대부분 역사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이다. 덴노가 최우선인 일본은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중국 장제스에게도 모든 것을 버리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 미국은 장제스에게 일본군을 중국에 붙잡아 두라고 했다. 장제스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일본군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건 좌파, 미국 정권을 믿은 크나큰 실책이었다. 결과적으로 강력한 전체주의자 루스벨트는 스탈린을 끌어들여서 만주를 넘겨주고 장제스는 결국 마오쩌둥에게 대륙을 빼앗기고 타이완으로 쫓겨나게 된다. 어차피 미국은 나중에 마오쩌둥과도 손을 잡는다. 그럴 바에야 좌파 정권 루스벨트 무시하고 일본과 협상해서 중국, 만주를 차지하는 게 훨씬 나았다. 루스벨트의 좌파 정권은 화를 내겠지만 정권 바뀌면 어차피 우방으로 바뀔 것이었다. 문제는 이 경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을까이다. 경제 발전에서는 미국의 최혜국 대우가 가장 중요하다. 정치 경제 제도는 안 따라하는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베트남의 빈페스트 자동차. 아무것도 없는 적자투성이 깡통회사다. 하지만 나스닥에 상장하자 순식간에 자산이 약 300조 원이나 되었다. 미국 아니면 그냥 적자투성이 휴지 조각인 회사가 말이다. 현대, 기아자동차 다 합친 것의 몇 배나 되는 자산이다. 미국에 돈줄이 없었다면 그냥 휴지 쪼가리일 뿐. 정주영이 거북선으로 돈 땡겨왔다고 아는데 1등 공신은 미국 동맹이기 때문이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돈 아예 못 빌린다. 따라서 장제스가 일본과 협상해서 중국, 만주를 차지했다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과 먼저 손을 잡았을 것이고 일본 대신 중국이 먼저 발전한 후 결국 통일 한국도 경제 발전에 동참할 것이었다. 나그네여 고궁을 들리거든. 잠시 인간의 역사를 고민해보시오. 어차피 히로히토 덴노 처형하지 않을 거. 일본은 1944년 7월 이후 히로히토 덴노의 처형을 피하기 위해서 반자이 돌격도 없애버리고 그토록 처절하게 항전했는데
히로히토 덴노 처형하지 않는 조건으로 일찌감치 항복을 받았다면 중국은 장제스가 차지하고 티베트, 신장, 위구르 대학살도 일어나지 않고 인도, 파키스탄의 연쇄 핵무장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나라도 통일된 한국이 되어 있을 것이었소. 그럼 도대체 왜 미국은 그토록 무조건 항복만 고집했을까? 그건 인종우월주의 다수의 미국인들 때문이었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를 사랑한다오.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다이아몬드를 찾아내고 있다오. 자기 아이들이라면 발끈해서 블러드 다이아몬드 따위 필요 없다고 난리치겠지만 머나먼 아프리카 아이들이 죽건 말건 뭔 상관. 우리는 이런 것을 인종우월주의라고 부른다오. 그렇소. 다수의 미국인들은 동양의 미개한 일본 따위와 협상 자체를 싫어했소. 그리고 루스벨트, 트루먼은 저런 다수의 민심을 따라야 했다오. 그 결과 2차 세계대전은 최악의 결말로 치닫게 되었다오.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나서 보니 히로히토 덴노를 처형하면 일본에서 엄청난 자살 공격이 일어나고 미국은 이라크, 아프간에서 쫓겨난 것보다 더 빨리 쫓겨나게 되고 중국, 한국, 일본이 몽땅 공산화가 되고 미국의 강호선은 태평양의 사이판, 괌으로 밀려나게 되는 최악의 상황. 결국 일본을 통치하게 된 메가더가 뒤늦게 설득하니 그제서야 자신들이 무슨 멍청한 짓거리를 한 것인지 깨닫게 된 미국. 덴노를 처형하지 않은 덕분에 일본은 미국의 가장 적극적인 동맹이 되었고 일본인들과 교류가 늘어가면서 미국인들도 일본을 이해하게 된다오. 나그네여. 한때 이 나라에도 개를 잡아먹는 보신탕집이 전국에 즐비했다오. 하지만 반려견을 키우면서 애정이 생긴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이젠 보신탕집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다오. 역사는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한 것. 단순히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를 비싸게 사는 것일 뿐인데 이 무의미해 보이는 행동 하나 때문에 머나먼 아프리카의 어린 흑인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채취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죽어가는 현실.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사면서 어린아이들 노동 착취를 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오. 물론 대부분은 블러드 다이아몬드 자체에 무심하게 그냥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았다고 기뻐할 뿐. 즉,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이 극심하다고 개거품 물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이 무심한 결과일 뿐이라오. 인어공주가 백인인 것은 인종차별이라며 흑인이 되어야 한다고 개거품 무는 것은 사실은 역차별일 뿐. 백설공주가 백인인 것은 자명한데 인종차별이라면서 흑인이 되어야 한다고 우기면 그건 흑설공주를 강요하는 것일 뿐. 그나저나 덴노나 왕이 되어서 이 구중궁궐을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갇혀서 살게 되면 그게 과연 행복할까? 어려서부터 갇혀 지내는데 익숙해져 있다면 오히려 벗어나는 게 힘들 테지만 넓은 세상을 자유롭게 다니다 좁디 좁은 구중궁궐에 갇혀 지내야 한다면